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데 국민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사면 복권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KBC 광주방송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대선 전국을 읽는 시간이죠. 금요일에 반가운 얼굴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쁘죠, 우리 스튜디오? 네, 네. 따뜻합니다, 분위기가. 여기서 또 오후에 이완희 씨가 라디오 프로, 가요 프로를 진행하니까 더 이렇게 화려해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산타 아저씨 같으세요? 모자를 좀 쓸 걸 그랬나요? 대체로 저희들이 오늘은 금요일은 이렇게 여론조사 이번 주 살펴보고 또 2주에 한 줄 평 듣고 끝부분에 다음 주 여론조사에 미칠 변수 이렇게 짚어봤는데,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핫 뉴스가 있으니까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세 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오늘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내용 전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히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사면 있을까 이런저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사면 복권이 단행이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세 분 가운데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보는 심경이 더 특별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네. 선임 행정관으로 2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대변인실에 있었으니까 뭐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영어의 몸에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고 전해지길래 예. 저도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청와대 메시지를 보니까 참 고심한 흔적이 많이 엿보이네요. 그러니까 찬반을 넘어. 참 이 표현은 이건 알고 있었다. 우리도 이게 논란이고 그렇죠. 부담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 화합의 방점을 좀 찍어달라 이런 예. 뜻 같은데, 어쨌든 저는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넘기지 않은 것은 잘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1일밖에 문 대통령 임기가 될 수 있는 건 3월 1일밖에 사면밖에 남지 않는데, 그때는 바로 대선도 직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뭐 또 아기 예수 탄생 1일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발표하면서 예. 정말 포용과 화합 그다음에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는 참으로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그 고심 끝에 내린 용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이렇게 사면 복권 하면서 저는 박진영 교수 네.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급적 줄이려고 대통령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감안했지만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알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 평소 스타일로 네, 봤을 네. 때 민주당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 대표한테는 좀 언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송영길 대표 반응을 보면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몰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대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쪽으로 해석되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좀 차단하기 위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뭐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네. 한 게 아닌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 이제 돼버린 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없는 사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 주신 것 같다. 뭐 이런 측면에서 갈등을 최소화시켰다. 정치적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좀 적절히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사면 관련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최근 조사에서 이제 조금 엇비슷해지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반대가 5대5에서 5가 반대였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였고 과거가 아니고 다음 정부, 새 정부의 과제로 보통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현 정부의 정통성과도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이걸 교체한 거여서 국민의 뜻에 거슬리는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론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영남권의 고령자층에게 이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조사도 이번 주 나온 조사들 보면 고령자층의 흔들림이 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연결해서 보게 되네요.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을 네, 뭐 무시할 수 없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박진영 교수, 네. 사면 복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네.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진실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안 않았습니다. 해놓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섣불리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언젠가부터는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쭉 이어져 그렇죠. 왔잖아요. 다만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이 대규모 살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박근혜 대통령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좀 아쉬움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뭐 반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사과의 메시지라도 내주신다면은 국민들도 좀 반대했던 국민들도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나올까요? 그 사과 메시지가? 글쎄요, 뭐 저도 근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사면하시면서 출소할 때 대국민 메시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대국민 메시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사면이 이루어진 이상 어떤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톤의 메시지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다시 집거의 생활로 들어가는 그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대중의 여론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군부 독재 시절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내란 음모 사건 관련해서 정보기관에서 반성문 써라 뭐 그러면은 뭐 협조하면 뭐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해줄 테니까 뭐 내부적으로 뭐 반성문 한 장 내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고. 안 했죠. 안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그동안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얼마 전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사면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뭐 우리는 구걸하지 않겠다예요. 나와서 과연
정치 활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정치 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유무형의 영향력은 행사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려는 혹은 이용하려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이 저는 정치 전면에 나선다는 거는 생각은 그건 아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석이 되고요. 어찌됐건 저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 담화라기보다는 대국민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 앞으로 네. 대선 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그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서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얕은 게 부리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다 이런 메시지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DNA 자체가 아주 탁월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에도 보면 그 여기 상처 입으셨을 때 대전은에서 선거에 바로 영향을 미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뭐 그 임기를 다 거의 마쳤으니까 아쉬움 없다라는 그 이정현 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입장 속에서 지금 대선이 그 국민의힘의 그 내분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실 걸로 보여져요.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옥중에 있는 것과 사면 복권까지 됐잖아요. 형 집행정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예. 본인이 직접 출마는 안 하시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좌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그 집토끼가 다 도망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어디를 겨냥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채권님께서 좀 약간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집토끼라기보다는 요즘 저 윤석열 후보의 행보와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보면은 그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건지 중도를 소구하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면서 늘 했던 것들이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마 좀 외둘러 얘기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박진영 교수. 네. 윤석열 후보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그 입장이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누구죠? 조원진? 조원진. 네. 조원진 대표하고 또 정규재 씨가 뭐 하는 또 그 유튜브 네. 있더만요. 네. 네. 윤석열 후보 지금도 그렇게 막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애매한 게 그 흔히 하는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는 두 분이 그렇게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이 과거 친박 성향을 가졌던 지지자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하시는 정치적 멘트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층을 와해시키는 불리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친박이 아니고 친이계 쪽 아닌가요? 친박이 좀 근데 있어요. 핵심 지지층들은 참모들은 친이 쪽인데 예. 지지층들은 친박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지지가 높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그 점이 뭐 참 60%대밖에 안 나오던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됨으로 인해서 이 중도층들과 이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의 반문재인 정서, 그다음 정권 심판론이 또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좀 변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덧붙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큰 발언 실수를 한 거죠. 내가 그 민주당을 못 가고 부득이 국민의 힘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성나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저는 이따가 한번 그것도 살펴보려고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번에 가서 발언 뭐 말 실수 논란이 한 4개 정도 돼요. 이렇게 따발총으로 말 실수를 한 걸 보면 이준석 대표 그 사태 논란을 이 말 실수 논란으로 덮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일일 일실현이 아니라 이번에는 쏟아냈거든요. 따발총이라니까요. 정말 이번에는 뭐 패키지로 쏟아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 먹고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얘기, 그다음에 예. 시장의 이야기, 예. 그다음에 뭐 정체성에 관한 얘기 이게 한 묶음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랬고 아니 후보의 메시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가를 생각하다가 아니 이건 부실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1번지 여론 오늘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론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과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 다뤄보기로 하지요.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기자들이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와 상의 없이 사면을 단행한 것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이낙연 후보와 대립했던 부분이 사면 부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더욱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서서 이 진단을 해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던 중도층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을 찍어도 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도 생겼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의 이야기했던 하나의 본인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몰랐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궁금한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금방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알았더라도 완벽하게 99% 몰랐던 걸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안 나갈 때 한 얘기하면 시청자들은 몰라. 그렇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여권의 후보랑 상의를 안 했다. 저는 사실 이게 시나리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법무부 사면위원회가 뭐 위원회에서 뭐 결정한다 이거 거기서 논의된 바 없다 이거는 사실은 공식 라인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23일 날 이낙연 대표 회동을 그래요. 저는 사실 눈여겨봅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좀 뜬금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논의됐느냐?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문제 그다음에 사면 복권 정대철 의원 탈당파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 네, 이제 입당하면 다 받아준다. 복당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통합의 정치 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이미 예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어젠다를 크게 던지고 가는 것을 놓고 24일 회동 사면 발표는 더 난 거라고 봐요. 빙고. 이거는 로드맵에 따른 거지 절대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낙연 후보는 1월 초에 사면 얘기했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사실 그 길로부터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선대위의 캠페인 콘셉트가 조금 이제 화합, 예. 통합 이런 쪽으로 열린 플랫폼으로 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그 시그널이다. 그 완결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수 총리의 사면 복권 이것이
균형점을 맞춰가면서 이제 이렇게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아주 그 부분에 공감이 가는 게 어제 이낙연 전 대표 만났는데 뭐지 왜 갑자기 뭐 연기도 안 나더니 갑자기 어제 이렇게 만나나. 잡아떼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졌던 통합정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하는 통합정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통합할 수 있다. 이 모습을 보이는 전략적인 부분이 저는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은영 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두환 씨 사면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좀 광나게 해주려면 이재명 후보가 건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정치적으로 써먹는다라는 생각도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 반대해왔는 그쵸.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또 바꾸는 것도 그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지금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 그것도 같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다 이제 대선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각자 기여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던져놓고 가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딱 집어넣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이제 여론조사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성벽의 균열이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균열된 곳을 더 밀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 차원에서 요 지금 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낙연 후보와의 회동은 그 이제 호남에서 상당히 사면의 반대 여론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와의 이재명 후보 스스로 차별화를 시켜내면서 또 이낙연 후보가 결합하면서 그걸 좀 무마시켜 줄 수도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여성층 여기가 이낙연 후보를 좀 지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받아안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이제 보면은 그 70대 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공략하고 거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반응이 방금 나왔군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방송 들었나 봐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의미죠? 메시지가. 아니 저건 그거죠. 본인이 단죄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죄가 있었지만 탄핵의 강을 건넜던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거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균열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것을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나는 여기에 대한 그렇게 뭐 죄의식이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우리라는 단어로 이제 공동체적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파급력과 동의성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우리 총장이었잖아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군요.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우리 검찰이 구속시켰던 으로 해석하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정리를 했군요. 그렇지만 아까 최수영 메컨 얘기했듯이 메시지가 나오긴 하겠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입장 봤을 때 사죄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폭넓은 유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죄, 그러니까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면 이미 그러면 뭐 형 집행정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굳이 끝까지 안 한 거는 차기 정부에서 하면 나 그때 오히려 내가 떳떳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이상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폭넓은 유감 정도로 가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죄값을 치렀다는 인식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감 제가 이렇게 애둘러 유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죄. 근데 이 탄핵에 대해서 당사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자신은 역사의 평가가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선을 긋고
시인하고 나간다는 거 저는 사실 그것 또한 본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박계 움직임도 앞으로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친박계가 사실은 소멸된, 그러니까 형해화됐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친박계가 이제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걔만 있겠죠. 박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난 한 5, 6년간에 있었던 상황 전체에 대한 하나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본인의 회고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본인의 잘못을 100% 시인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요구해야죠.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내용 가지고 대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